아우어이험 우이아흠 우이아흠 흠. 네, 이번 시간에는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지지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떠한 물체를 뜻하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지의 물체의 자, 쥐는 음식물, 그 다음 씨앗, 종자, 어류, 간장, 액체, 생성, 잉크, 땀, 소금물, 채소, 필목, 원천수, 생수 등을 뜻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축은 우리가 무기, 전쟁터에 사용하는 무기를 뜻합니다. 무기, 음식, 증권, 금고, 차고, 인쇄기, 전기제품, 이불, 커튼, 술, 안주, 얼음판, 비품, 의복, 농토, 자갈, 모래밭을 뜻합니다. 범은 호랭이는 발전기, 피아노, 목재, 동상, 전신주, 가로수, 고층 빌딩, 나루터, 의복, 서적, 신문, 목기, 책상, 탑, 박달나무를 뜻합니다. 묘는 화초, 비누, 운동구, 섬유질, 묘목, 옷장, 가구, 책상, 낚싯대, 종이, 그릇, 의복, 목기, 나무젓가락, 버드나무를 뜻합니다. 용은 외래품, 토석, 비밀장소, 위적, 특허품, 골재, 약재, 도자기, 병풍, 부채, 장판, 포장, 비행기, 토산, 흙으로 쌓인 산을 말하겠죠. 뱀은 전화, 정류장, 담배, 편지, 종점, 대형 차량, 화약, 폭발물, 사진, 휘발유, 미용 재료, 전등, 등대, 액세서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오화는 화장품, 액세서리, 박테리아군, 못, 유원지, 유흥장, 간판, 전등, 학용품, 국기, 안경, 사진, 등대, 사진기 등이 속합니다. 미는 수표, 물감, 조미료, 식품, 골재, 시멘트, 혼수용품, 모자, 드레스, 의상, 포목, 음료수, 꽃집 등이 이에 속합니다. 원숭이는 극장, 은행, 지폐, 차량, 비행기, 절단기, 칼날, 수도관, 전깃줄, 무기, 금, 은, 농기구, 트랙터, 중장비가 이에 속합니다. 유는 그릇, 마이크, 악기, 보석, 침, 은행, 현금, 귀금속, 고추, 바로 이렇게 똑바로 추를 얘기하죠. 된장, 양념일체, 마취약, 노랫소리, 된장, 핸드폰이 이에 속합니다. 술,
개는 보안 등 창고, 공장, 골키퍼, 화토, 도자기, 각종 시계, 골동품, 컴퓨터, 전자계산기, 서적, 표구가 이에 속합니다. 해, 돼지는 간장, 소금물, 바다, 음료수, 주류, 포목, 섬유류, 필목, 세탁기, 비누, 배, 군함, 여객선, 커튼, 의류, 생선이 이에 속합니다. 이 모든 물체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암수육자법을 알아가며 때때에 바뀌는 계절마다 바뀌는 기운이 올 때에 과연 어느 것을 해야 되느냐, 어느 품목을 해야 되느냐. 똑같은 예를 들어 돼지라도 뭐 소금물, 바닷물도 있지만 또 거기에 섬유류도 있고 필목도 있고, 또 배도 있고 커튼도 있고 의류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 다르죠. 한 돼지가 품고 있는 물체 중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 즉 같은 기운이라도 공군과 해군과 육군이 있다는 것. 이래서 이 물체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오래전에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또 그 계절에 또 그 짓거리 하는 거,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때때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제 참 오목살이 집이라도 이제 참 그동안 어른이 품어주셔서 한 2년 가까이 2년 반 정도 살다가 내가 조그만 이제 참 암잘 하나 얻어서 이제 남의 집을 얻어서 이제 고쳐서 쓰고 참 뭐 참 방 구들도 새로 놓고 마루도 하고 벽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하고 다 하고 나서 또 여름이 슬슬 되는데 좀 평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좀 앉아서 그래서 참 나무를 구해서 이제 평상을 열심히 이제 짜고 이제 한 10명, 한 10명 앉을 수 있는 큰 평상을 내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대뜸 형 나 누굽니다. 정원입니다. 그래요. 아니 너는 어떻게 좀 안 좋은 소식도 들려 그래. 그랬더니 예 형님 만나서 얘기할게요. 물론 출가해서 참 승복을 이끌은 살지만 또 세상을 할 때 또 한 동네에서 부딪히며 또 살았던 또 동생이고 해서 그래 아무 때고 시간 나면 놀러 가. 그러고 전화를 끊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니까 또 전화를 하고서 조원이가 놀러 갔어요. 놀러 가고 사실 놀러 온 게 아니라 나한테 부탁을 하러 왔더라고요. 얘기하자면 자기 이제 사실 쭉 얘기를 하면서 딸 둘 낳고 살던 부부하고도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이제 방송 사진 작가 비디오 촬영 촬영 기술자인데 영상물 포스터라든가 이런 거 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이제 중국 여성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여자가 이제 비자가 이제 좀 승인이 돼서 한국에 오게 됐다 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자기가 이제 1년 전부터 어느 단체하고 이제 기록 사진을 찍어주기로 해서 자기는 이제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아니 중국에서 이제 혼인해가지고 막 얼마 안 된 부부를 여자를 이거 한국 실정도 모르는데 이거 어디다 갖다 맡기기도 못하고 참 이 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도
글쎄 뭐 스님이 나를 믿은 건지 옛날에 형 동생 하면서 참 살던 시골에 그 참 그 정을 믿은 건지 형님 분이 없다고 하면서 그 중국에서는 자기 그 세대를 좀 맡아달라고 그러네. 참. 자기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 기록물을 해주고 찍어주는 게 뭐 한 35일 정도 걸린 한 달 조금 더 걸린다 그러대요. 그래서 나도 뭐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공양주 보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양주 보살하고 같이 지내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뭐 방은 또 한두 개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섹시가 왔죠.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이랍니다. 자기는 한족이라 그러면서 한국이 참 좋대요. 스님아 진짜 한국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참 신상에 대해서 그 여자 그 신상에 물어봤죠. 무신생 12월 정뭐 날이랍니다. 이거 정이 아니라 을이구나. 내가 잘못 적었습니다. 요건 순놈, 요거 순놈, 태어난 날은 암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름도 지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중국의 이름을 했더니 뭐 비슷한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싶어서 뭐 오늘 꾸고 있어요. 그냥 그때가 이제 음력으로 6월 달이니까 네 이름은 6월이라 해라. 그랬더니 그것도 또 뭐 이 중국의 그 발음 그것도 또 비슷하더라고요. 6월이가.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6월이가 됐는데 똑똑해요. 똑똑하고 아주 선머슴이에요. 선머슴. 여자라는 것은 정말 아주 생각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거. 무신년생이죠. 이거 월이죠. 이거 날이죠. 이거 순놈 아닙니까 이게 무신. 아주 뭐 원숭이인데 대장원숭이죠. 닭 중에서도 또 아주 참 최고로 이쁜 장닭이죠. 이러니 뭐 그냥 뭐 아주. 그래 이제 내가 이제 그 종원이 동생 보고 그랬죠. 야 참 얼굴은 이뻐서 품을런지는 몰라도 속 부속은 전부 다 돌멩인데 그거 앞으로 내 걱정이 됐더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나하고 절에서 그 동생하고 저 부인하고 지내고 한 일주일인가 열흘 있다가 걔는 저 동생은 이제 필리핀인가 어디로 또 태국인가 떠나고 한 달 이상 한 40일 가까이 이제 혼자 좀 내가 참 우리 고랑이 보살이 그때 고생했지만 그래가지고 뭐 참 뭐 이제 우리나라 마을 글에서부터 참 뭐 음식에서부터 김치거리, 국거리 뭐 참 염장 이런 것도 직접 뭐 만들어 보게 하고 뭐 참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참 저랑 한 달 이상을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와서도 우리 집에서 또 한동안 지내다가 이제 가을에 낙엽이 이제 떨어지고 그럴 때 이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았죠. 그 대뜸 전화 받아놓고 전화 건 사람이 누구냐? 야, 나 스님이다. 스님아, 너 지금 뭐하냐?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으면 과연 스님한테 스님아, 너 지금 뭐하냐? 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뭐 미국 사람이. 그래서
야, 뭐하러 전화했냐고 그랬더니 나 오늘 저 일하다가 노는 날인데 심심해서 스님한테 전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뒤로도 참 내가 그 아우님하고 많은 세월 참 가까이 옆에 두고 지내면서 지금은 가끔씩 이제 유월이를 놀리죠. 스님아 뭐하냐? 나 심심하다. 아니 스님 이제 그만하세요. 부끄러워요. 누가 보면 흉봐요.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뭐 한국 사람 다 되고죠. 그 이제 일주가 그나마라도 일주가 암놈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암놈의 시기에 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월 신유월이기 때문에 순놈의 기지로 살았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천지의 자연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오행이 담긴 기운이죠. 사람은 누구라도 아이 그 별것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서 이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예? 저는 그래서 용불용이라는 말을 많이 자주 씁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 아니고 봤더니 내가 만든 말이더라고요. 용, 사용하는 놈은 사용할 것이고 사용하지 못하는 놈은 못한다. 즉 뭐예요? 내가 알아서 그것을 내 거로 만들었을 때는 사용을 하지만 내가 몰라서 아니면 뭐 간과하니까 놓쳐서 사용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때를 놓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후회하는 것은 때를 놓쳤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때를 놓쳤다는 것은 때에 할 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때에 할 일을 못하면 후회가 남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 참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 건 지난 대로 두세요. 불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과거 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 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 심도 얻을 수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빠져서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내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 이 생멸의 이것을 들여다보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정해지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때때의 기운이 오감을 알아서 잘 스스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 행동이 없을 때에, 즉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에 후회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세상이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무엇에 얽매여 있어요? 생각에 얽매여져 있는데 생각은 발끝에 얽매여 있습니다. 즉 내 발이 움직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음식을 무엇으로 제일 먼저 무엇이 먹느냐 그러면 다 입이 먼저 먹는다 그럽니다. 물론 당연히 입이 먹죠. 먹어야 맛을 아니까. 그런데요, 귀가 먹어야 됩니다. 귀가 음식을 먹어야 그 음식을 찾아가게 되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발이 수고를 하고 쫓아가서 또 코로 냄새 맡고 마지막에 입으로 먹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은 귀를 때리고 눈을 때리는 장사 하세요. 귀를 때리고 눈을 때린다는 것은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사람의 이 감각기관에 만족시켜야 그 장사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고 마지막으로 입으로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고 나서 또 누군가에 전해주겠죠. 그 집 뭐 맛이 좋아, 맛이 별로야, 짜, 매워, 뭐 이런 얘기 그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중요한 것은
내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 발의 움직임은 때때의 기운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아, 오늘은 밭에 가서 뭘 해야지, 오늘은 무슨 일 해야지 정해놨던 것이 느닷없이 전화 받고, 아, 나 지금 결혼식장에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게 되죠. 아침에 전혀 생각 안 했던 일들을, 예, 뭐 아니면 또 초상집에 가는데 문상 가야 될 일, 또 가야 되죠. 예, 뭐 그런 데는 다녀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응무서도 이생기심이라 했습니다. 즉 나는 그거 할 생각도 안 했는데 내 마음에서 그렇게 생겨나서 나 그 일 끊임없이 하게 됐어, 이 얘기입니다. 즉 정해진 바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났다고 해서 생각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발이 움직여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취해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